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맥팔레인 토이즈에서 발매한 DC 멀티버스 원더우먼입니다. 곧 개봉할 영화 원더우먼 2에 나오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패키지 정면에 DC 멀티버스 원더우먼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피규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패키지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반대쪽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키지 뒷면에는 영화 속 원더우먼의 사진과 그리고 같은 시리즈의 다른 제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피규어의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 원더우먼 사진처럼 모델이 된 매체 속의 캐릭터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원더우먼 피규어 본체와 DC 멀티버스 제품에 항상 들어있는 트레이딩 카드,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맥팔레인 토이즈 피규어들이 사용하는 원형 베이스, 그리고 진실의 올가미가 이렇게 감겨있는 모양이랑 그리고 던지는 모양으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트레이딩 카드 속 원더우먼의 사진은 한참 전에 공개되었던 원더우먼 1984의 스틸 사진이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원더우먼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원형 베이스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실의 올가미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던지는 모양의 파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구부려집니다. 그럼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프로포션부터 살펴보면요. 처음 공개된 이미지를 봤을 때 관절이 너무 눈에 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 복부 관절 부분이 보기 흉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품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절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다리가 좀 허벅지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인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이 원더우먼이 특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걸 감안하면 허벅지가 좀 짧아야 아래쪽이랑 비율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길어서 뭔가 좀 꺽다리 같은 느낌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럼 헤드를 살펴보겠는데요. 처음 공개된 이미지를 봤을 땐 헤드 컬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조형도 괜찮고, 특히 도색이요. 어, 맥팔레인 DC 멀티버스 같은 경우에 실사 캐릭터로는 에로우가 유일했었는데, 에로우에는 디지털 프린팅이 사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마블 레전드 MCU 피규어들처럼 디지털 프린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테일이 훨씬 더 좋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블러쉬라든지 아니면은 입술의 색감, 그리고 아이라인이나 눈동자도 굉장히 정확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살짝 스모키 느낌이나, 눈썹의 형태가, 이 눈썹의 형태가 특히 이 배우랑 뭔가 닮았다는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제 배우의 얼굴에 가깝게 정확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어서, 갤가돗과 닮은 느낌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 발매되었던 마텔의 DC 멀티버스 원더우먼과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더우먼의 티아라 같은 경우엔 황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워싱은 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광택이 좋아서 뭔가 금속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엔 드라이브러싱을 통해서 머릿결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뭔가 목이라든지 쇄골이나 어깨의 형태도 나름 자연스럽고요. 이 관절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팔이라든지 윤곽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진을 보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뒤에 어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흉갑 같은 경우에 이 메탈릭 레드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광택도 좋고, 그리고 이 황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광택이 괜찮고요. 특별히 워싱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금속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뭔가 팔에, 어깨에 이렇게 링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색이 잘 되어 있고, 이 건트랙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실버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는데요. 옅은 황토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피규어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색감이 좀 밝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뭐 실제 사진을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 특유의 그 울퉁불퉁한 질감이 잘 조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색감도 전반적으로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뭔가 색감이 굉장히 찡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스커트를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 허벅지는 좀 다소 불만이 있는데 뭔가 좀 길다란 원통형 느낌이 살짝 뭔가 입체감이 부족하지 않나.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부츠를 보면 부츠도 마찬가지로 위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탈릭한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살갗이 들어있는 부분도 특별히 도색 오류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스트랩도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신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밋밋하지만 구멍이 있어서 패그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여기 베이스 패그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잘 세울 수가 있고요.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코스튬에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요. 다만 색감이 조금 더 쨍해졌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칼과 방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다른 피규어들을 보면 이렇게 칼과 방패를 휴대하기 위한 스트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진실의 올가미를 걸 수 있는 그런 갈고리만 살짝 있습니다. 그럼 관절 가동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고개를 살짝 갸웃갸웃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도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간섭을 해서 조금 한계가 있고요. 숙이는 거는 상당히 많이 숙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올려다보는 건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어서 별로 올려다볼 수가 없고요. 팔을 옆으로 이 정도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버터플라이 조인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윗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완전히 접힙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관절도 마찬가지로 볼 조인트라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살짝 제끼는 게 가능하고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허리에도 조인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숙일 수가 있고요. 앞뒤로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스커트는 연질이라서 이렇게 가동에 좀 도움을 줍니다. 뒤로도 제법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접히고요. 그리고 발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볼 조인트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고 또 발 앞부분을 이렇게 꺾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춤의 고리에다가 동봉된 진실의 올가미를 이렇게 걸어서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의 올가미 파츠를 이용해서 올가미를 던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맥팔레인 DC 멀티버스 시리즈는 7인치 스케일인데 이 피규어는 7인치가 조금 넘는 크기고요. 다른 맥팔레인 DC 멀티버스 피규어들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웃는 배트맨보다 원더우먼이 조금 더 키가 크고, 그리고 슈퍼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베이스가 조금 더 두꺼운데도 원더우먼보다 조금 키가 작은 거를 보면은 뭔가 같은 라인 안에서도 스케일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이 피규어는 실사 영화 피규어고 이 두 피규어는 코믹스 피규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코믹스 피규어들도 서로 이렇게 뭔가 캐릭터의 상대적인 키 차이를 조금 반영하지 않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텔 DC 멀티버스 피규어랑 비교를 하면요. 마텔 DC 멀티버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6인치고 맥팔레인 DC 멀티버스는 7인치라서 이렇게 같이 세워두면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마텔 DC 멀티버스 라인을 수집하던 입장에서는 맥팔레인 제품들과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같이 전시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총평은요. 처음 공개된 이미지를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텔 DC 멀티버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 특히 영화 피규어들이 다소 퀄리티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얼굴 채색도 실제 배우의 모습과 흡사하고 관절 가동이라든지 조형 그리고 도색도 마텔 제품에 비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관절이 조금만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허벅지가 너무 길어서 비율이 조금 이상한 게 아쉽습니다. 맥팔레인에서 DC 피규어들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발매된 제품들을 보면 분명 멋진 피규어들이긴 한데 뭔가 2%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막 시작된 시리즈인 만큼 향후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훨씬 멋진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DC 피규어를 수집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피규어들이 대부분 6인치 스케일이라 맥팔레인 DC 멀티버스 시리즈도 7인치가 아니라 6인치로 나와서 기존 피규어들하고 같이 전시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동의하는 바이지만 다만 향후 맥팔레인의 DC 멀티버스 시리즈가 지금보다 더 멋진 제품들을 내놓는다면 7인치 스케일이라 구입을 꺼려하시던 분들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